네? 오늘 우리 스승의 날이라고요. 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뇌물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예, 문제 풀이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예, 정답률 25%네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납기간 경과 후 도달하더라도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격지자 간 계약의 격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성납이의 성납의 언더라인. 둘째 줄 발송한 때 언더라인이요. 자, 그것부터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 도달주의예요. 다만 발신주의 예외가 있다. 그게 제사 대인격입니다. 제사를 모실 때에는 대인격, 큰 인격으로 모셔야 발신해요. 제는 제한능력자, 사는 사원 총회, 대는 무권 대리요. 이는 채무인수, 격이 격지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격이에요. 격. 격지자 간의 계약은 계약의 성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발신주의 예외를 채택하는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도 있고 성납의 의사표시도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격지자 간의 계약, 발신주의 예외는 성납의 통지가 발신주의 예외지 청약은 원칙에 따라 도달주의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발신주의, 성납이란 걸 기억하시고 이 지문이 틀린 이유는 첫째 줄에 가로할게요. 성납기간 경과 후 도달까지요. 후에 동그라미요. 성납기간 안에 내에 도달해야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성납기간이 경과한 후 성납의 통지가 도달하면 이건 이미 청약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납기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청약의 유효기간이에요. 성납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청약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가로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른 건 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에 맞고 3번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성납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의 청약을 했다면 기억하실 것이 성납은 자유입니다. 성납할 자가 성납하고 말고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회답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연착된 성납이라도 성납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 인대. 이 말이 사고에 의한 연착을 말해요. 사고에 의한 연착은 청약자가 연착 통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연착 통지하지 않는다면 연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합니다.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 통지하여야 한다. 예, 옳고 마지막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언제를 물어봅니다. 계약의 성립 시기.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합니다. 예. 그 다음 68번이요. 정답률 18%밖에 안 되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A 건물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자연재해로 인하여 A 건물이 멸실된 경우 이후에 동그라미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고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연재해 언더라인이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매도인 채무자의 아무 잘못 없죠. 위험 부담의 문제다 아니면 이행 불능의 문제다. 위험 부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행 불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예. 그다음 2번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갑의 귀책 사유, 매도인 즉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A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동그라미요. 갑의 귀책 사유 언더라인. 멸실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매도인 갑의 귀책 사유로 A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 중 이행 불능의 문제입니다. 예. 그럼 채권자 매수인 을은 채무자 매도인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이행 불능의 문제 맞고, 그 다음 세 번째 매매계약 체결 후에 동그라미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갑을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자 체크, 갑을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까지요. A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후발적 불능, 채권자 채무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험 부담의 문제,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원칙에 따라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죠. 예, 그러므로 채무자 매도인 갑은 채권자 매수인 을에 대하여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위험은 채무자 매도인 갑이 부담하기 때문에 대금의 위험은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네 번째 매매계약 체결 후에 동그라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언더라인 채권자 매수인 을의 귀책 사유까지요. 로 A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후발적 불능 중 채권자의 귀책 사유,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문제. 그런데 이것까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면 이상하잖아. 채권자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대금의 위험은 채권자 을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므로 채무자 매도인 갑은 채권자 매수인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예. 5번 매매계약 체결 후에 동그라미요. 자 언더라인 채권자 을의 수령지체 중까지 언더라인이요. 다시 언더라인 갑을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까지요. A 건물이 멸실된 경우, 이건 5월달에 설명할 예정이었어요.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위험 부담의 문제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대금의 위험은 채권자 매수인 을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 매도인 갑은 채권자 매수인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예. 자 뒤로 넘어가셔서 예 73번입니다. 정답률 25%.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타인 권리 매매임을 모른 경우, 모른의 체크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전부 일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전부가 보편적이고 일부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전부 타인 권리 매매를 연상하시면 돼요.
570조의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매수인이 선이라면 권리 셋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권 죄송합니다. 매수인이 선이라면 권리 둘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요. 근데 매도인이 악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선이니까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1번은 옳아요. 2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타인 권리 매매임을 안 경우 안에 체크요. 악이요.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타인 권리 매매임을 모른 경우 모른의 체크요. 그리고 매도인이 도에 동그라미요. 571조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매도인 선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언더라인 손해를 배상까지요. 하고 언더라인 계약을 해제까지요. 할 수 있다. 여백의 원칙이라 적으시고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때에는 원칙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매도인은 선이지만 매수인은 악이라면 그때는 계약 해지할 때 손해배상 안 합니다. 통지, 알려만 준다고요. 안 되는 분은 6월달 되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게 4번에 있네요. 3, 4 묶으시고 4번이요. 계약 당시의 매도인은 타인 권리 매매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매도인의 도의 동그라미 알지 못하였으나 언더라인이요. 그리고 매수인은 안 경우 안에 언더라인이요. 매도인 선이 매수인 악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통지에 체크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언더라인. 마지막에 예외. 결국 매도인 선의, 매수인 선의일 때에는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때에는 손해배상하고 매도인 선의, 매수인 악이라면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때에는 손해배상할 필요 없고 통지, 알려만 주면 돼요. 그 다음 5번이요. 타인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언더라인 이행이익이요. 배상이 원칙이다. 원칙의 체크요. 그래서 이런 말이 어렵습니다. 좀 추려 적을게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는 것은 후발적 불능의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는 것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는 것은 글은 똑같지만 계약 해제요. 법리가 같다 다르다. 법 이론이 다르다니까요. 계약 해제가 두 군데 있다니까요.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요. 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언제나 해제하는 건 아니거든.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은 제거할 제자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제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말은 해제하기 전에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제 됐네. 계약이 무효인 것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되겠습니까? 그게 무효라고.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함에 있어 어떤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 계약이 무효인데도 무효인 걸 몰라서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걸 신뢰손해라고도 말하고 신뢰이익이라고도 말해. 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일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원칙 신뢰이익. 해제하기 전에는 유효했다고. 그런데 이 유효한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행되었음으로 인하여 받았을 이익, 이행이익이요. 확 줄이면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일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원칙 신뢰이익.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했다고 나중에 무효가 되는 이런 것들은 원칙 무선이익, 이행이익이요. 되겠습니까? 둘 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같아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효한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음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5, 6월 지나서 하는 거예요, 원래. 73번은 좀 약간 어렵네. 답은 쉽지만. 예. 예, 거점 하시고. 자, 지금 어디를 설명드릴 것인가 하면, 예, 무효의 효과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전반에 걸쳐 있는 꼭 알아야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무효의 일반적 효과란 이야기는 앞 시간 말미에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이 무효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무효의 효과를 말해요. 그럼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건 똑같아요. 어떤 무효라도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똑같기 때문에 적지 않아요. 그럼 이미 이행해버렸다면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는데도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면 이행한 것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권리로 표현했을 뿐 의무로 표현해도 돼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는데도 이행을 했으면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어야지. 그때 반환의 범위는 원칙은 선의 악의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선의예자는 현존이익이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악의예자는 전부요. 선악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원칙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아요. 예. 근데 반환 범위에 특칙이 있다.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표현해요. 특칙이라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때 제한능력자만큼은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고.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경우의 효과. 이것도 무효니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해. 그건 똑같아요. 근데 이미 이행을 했다면 이 이행한 것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눈치가 없으면 인간 아니랍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왜 돌려달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행한 것이 민법 746조의 고맙습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해요. 이때 이행이란 말과 급여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이행, 급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대부분 판례는 민법 746조에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의 원인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103조에) 따라 무효가 돼야만 이행한 것이 무엇이 된다고?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러니까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은 이행한 것이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말입니까? 해당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고. 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례 하나 해보자고요. 사례형 문제를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의 효과를 사례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10중 8구는 첩계약으로 물어봐요. 자, 재력가인 감남이 아리따운 얼려를 유혹하고 있어요. 내 첩으로 살면 빌딩을 공짜로 하나 줄게. 이 정여계약이란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가 갖지 않는 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행위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TV에서도 계속 떠들잖아요. 아프리카를 돕자. 그게 반사회 질서행위라면 방송국 정부 막 내려야지. 정여계약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첩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잖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엇이 돼버린다고?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정여계약이 반사회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불법 조건의 불법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그럼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행해버렸다면, 얼리에게 빌딩의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렸다면, 이 얼려는 완전하고도 유효한 소유권 취득해요. 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얼리는 반사적 효과로 완전하고도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그럼 차후 얼려가 이 빌딩을 또다시 병일한 제3자와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이 제3자는 이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선의 악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악이라 해도 유효하게 권리 취득해요. 예, 이 사례를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의 효과요. 어찌됐든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논점은 이행한 후요. 이행한 후 이행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죄송한 이야기로 눈치 없으면 인간 아니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 세 가지 결론이 다 달라야지. 그러니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효과가 조금씩 다 달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의 실수행위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 급여에는 해당해요.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해석하는가? 가해자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다고 판례가 말해요.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그래서 무효의 효과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반사의 실수행위에는 무효의 효과를 이걸 적어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의 효과를 무엇을 적어놨다고? 이걸. 그 외에는 무효의 효과는 전부 다 무엇이다? 무효의 일반적 효과다. 되겠죠? 예. 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반사의 실수행위에 관한 판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기본서는 41페이지부터고 요약집은 예, 16페이지요. 자, 요약집 보고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4번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아래쪽 동그라미 1번입니다. 103조는 법률행위 내용이 문란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마지막에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란 규정이 있다면 적용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죠.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원칙적으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럼 반사의 질서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5개만 있다는 말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정융계생사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윤리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요. 그 외에도 동기의 불법도 반사의 질서행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의 질서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효과를 적어놨네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하지 않고 무효행위 전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효인데도 이미 이행해버렸다면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예. 그 다음 아래쪽 동기의 불법을 지금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 불법이란 용어가 단순한 불법을 의미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는 게 3개가 있어요. 이 3개 다 등장했네.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 불법 조건의 불법, 동기의 불법의 불법은 단순한 불법을 의미하지 않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법 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동기의 불법은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그 말입니다. 예. 그럼 만약 이 동기가 의사표시라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반사의 질서행위가 될 것이나 동기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동기는 왜 의사표시를 하게 됐는가 하는 왜를 말해. 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 이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불법이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요. 동기가 표시됐거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면 동기의 불법도 반사의 질서행위가 될 수가 있다. 가로해버리는 이유는 생략하기도 해요. 예. 이건 사례로는 묻지 않아요. 다음 주의할 동기의 착오는 사례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흉측한 칼은 버리고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주택을 임대차 합니다. 제가 임차인이에요. 당신 집을 좀 빌려주십시오. 달세 듬뿍 드릴게요. 하고 청약에 의사표시했습니다. 달세 듬뿍 준다니까 집주인이 오케이 하고 승낙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성립했어요. 근데 제가 왜 집을 빌려달라고 의사표시했는가? 왜가 동기예요. 제가 나쁜 놈이거든. 도박장 개설할 거예요. 하우스. 주택가로 숨어야 단속이 안 되거든. 되겠습니까? 불법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그게 동기예요. 그럼 표시도 안 하고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지. 근데 제가 표시해버렸어. 제가 도박장 개설할 거거든요.
방이 좀 큰 거 있으면 좋은데 소문 듣기로 집이 여러 채가 있다더만 제일 큰 집 하나 빌려달라고. 그럼 계약 체결하면 무엇이 돼버린다고? 반사의 질서행위요. 보통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빌려주잖아. 물 확 뿌리잖아. 미친놈이라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학습이 돼서 표시하면 이제 안 빌려주는구나. 집주인이 뿔이 나서 그날 점심때 옆집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오늘 오전부터 미친놈이 하나 와서 도박장 개설한다고 집 빌려달라 요구하더라고. 당신 집에도 올지 모른다. 제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그 옆집에 갔다. 이번에 표시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냥 방이 크고 아도삭기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쓸데없는 소리고. 도박은 단순할수록 판이 커진답니다. 예. 뭐 하는 무슨 그래서 즉 당신 집이 여러 채 있다는데 집이 좀 컸으면 좋겠다고. 하도 이야기하는 논조가 이상해서 딱 쳐다보니까 얘기들은 딱 그놈이거든. 임대차 계약 해버리면 무엇이 된다고? 반사의 질서행위요.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사례로 안 물어봅니다. 딱 이 논리만 물어봐. 동기의 불법은. 동기의 착오는 사례로 물어보지만. 기억 좀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기 전 판례를 확인해 볼게요. 예, 요약집 18페이지요. 워낙 추상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대법원이 무엇이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의까지도 내리고 있어. 의의에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게 양가로 1번이요. 양가로 1번은 2, 3, 4, 5를 이렇게 묶으세요. 전부 다 암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 3, 4, 5를 묶으라고요. 논리를 이해 좀 하자는 말. 1번은 묶지 마시고 6번도 묶지 말고 1번은 103조입니다. 103조.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그건 103조에 따라 당연히 반사의 질서 행위고 그 외에도 2, 3, 4, 5를 포함시키겠다 하는 말이에요. 2, 3, 4, 5 앞에는 전부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의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라는 말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라고 동그라미를 6개를 쳐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그라미 친 적 없어요. 순서도 필요 없어. 2, 3, 4, 5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의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강제함으로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칠판이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의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여 불법 조건이 붙어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의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금전적 대가와 결부됨으로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잠시 보류. 다섯 번째,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의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동기의 불법이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에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나 6번이요. 국제그룹 해체 사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것은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즉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만으로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양가로 2번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기억할 가치였고 4, 5번 묶으시고 먼저 5번이요. 비교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4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의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금전적 대가와 결부됨으로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양가로 2번의 동그라미 5예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정언한다고 위정이 아니고 그럼 이건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근데 금전적 대가와 결부됨으로 반사의 질서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그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이낸지 초과인지 이낸지에 따라 결론 달라집니다. 넘은 경우 초과라면 반사의 질서행위, 이내라면 반사의 질서행위 아니다. 근데 이내가 무슨 말인가 하는 의구심을 느낄까 봐 참고 정언하러 가면 국가기관에서 최소한의 여비를 주는데 한두 차례 가보니까 교통비 주더라고요. 교통비, 대중교통비요. 그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교통비만 갖고 왔다 갔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먹어야지. 1박 2일이면 주무셔야지. 그리고 갔다 오면 일 못하잖아. 일실 손해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주는 여비 갖고는 턱도 없다고. 그러니까 정언을 안 하려고 하니까 당사자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손실은 내가 보전해 드릴게요. 얼마입니까? 200만 원? 그런 건 이내라고. 그런데 에이 무슨 소송에 정언하라고 하면 최소 5천만 원은 줘야지. 이런 건 무엇이다? 반사의 질서행위다. 초과 이내를 구별하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4번이요. 포인트는 허위 진술 끝이에요. 급부의 상당성 여부 안 따집니다. 진술 자체가 허위인데 그 자체로 무엇이다? 반사의 질서행위예요. 위정이나 허위 진술 이런 말이 오면 급부의 상당성 여부 안 따집니다. 예, 무조건 반사의 질서행위입니다. 그 다음 8번 첩계약은 반사의 질서행위라고 대법원 판례가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주의할 부분은 불륜관계를 맺을 것을 조건으로 첩계약을 맺을 것을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륜관계를 단절, 해소할 목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첩계약이란 말이 등장하면 맺는지 단절하는지를 구별해야만 해요.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에 9번이요. 시험 지문에 한 서너 차례 등장했고 한 번은 정답이 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답을 만들었는지 아직도 의구심이 생겨요. 그럼 제가 이혼 전도사 아니에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하는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란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혼 이꼴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어. 대표적인 예로 빌어먹을 놈 술만 채우면 쭉 팬다니까요. 제 딸내미는 바로 데려옵니다. 그 다음 10번이요. 10번의 판례가 정윤계생사 중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가기란 임야를 정여 기부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 행위입니다.
정여 기부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모 대처성이 자기 처에게 정리한 사건입니다. 인마이 포켓한 사건이에요.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가기란 임야를 정여 기부하는 행위는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11번. 예. 오랜 세월 동안 변호사들이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다고. 근데 민사사건은 사회적 무리를 빚지 않지만 형사사건은 사회적 무리를 빚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대부분이 몇 해 전 형사사건은 더 이상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말라고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12번에 이중매매 법리는 잠시 보류.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양가로 3번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자, 1번을 이상한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연상해야만 해요.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발생하는 손해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례적이에요. 만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이 큰 이익을 얻는 계약이라면 상대방이 혹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면 당신이 다 부담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익을 받는 당사자면 저는 오케이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자주 일어난다. 극히 이례적이다.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중에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계약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2번이요. 2번의 포인트는 주지임명행위입니다. 시험에 주지임명행위를 물어봐요. 그럼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망가져 볼게요. 제가 모 종교법인의 중이에요. 제대로 됐으면 선임인데 전 중이에요. 돈 얼마나 좋아한다고. 돈 좋아하기 생겼잖아요. 근데 그 종교법인으로부터 주지로 내정이 됐어. 그러니까 오케이 찬스하고 주지가 되면 거액을 받고 주지직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했어. 빌어먹을. 그런 선임 잘 없습니다. 저 같은 놈이나 그렇게 하지. 그럼 주지직을 거액을 받고 양도양수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행위지만 종교법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주한 상태에서 이미 내정된 자를 그대로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란 게 판례. 확 줄이면 주지 임명행위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3번은 바람둥이 사건이에요. 말이 어렵고 시험에 여러 차례 등장했었고 시험 지문에 등장하면 4줄 가까이 돼요. 그럼 딱 보고 무슨 사건인지 알고 사회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결론만 내리면 돼요. 근데 사건은 아는데 결론을 잘 모르더라고요. 바람둥이 남편이 있었어요. 아주 질이 나빠. 보통 사람은 바람을 안 피우고 가정에 충실한 게 대부분. 간혹 바람을 피워도 절대로 안 들키게 바람 피워요. 들키면 사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노다지 드러내놓고 바람을 피워요. 저급하게 이야기하면 아내를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수시로 치마만 들으면 바람 피우는 놈이에요. 아내가 참다 못 참아서 드디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에요. 그랬더만 깜짝 놀라서 이 녀석이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 여기에 부정행위가 그 당시는 간통이었어요. 부정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 대가로 손해배상함과 아울러 전 재산을 아내의 명의로 등기했다고.
그리고 또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은 당신이 다 가져라고. 그러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하는 제한을 붙였다고. 근데 또 바람을 피워버렸거든. 드디어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그럼 깨끗하게 물러나지 사내답게 지지하게 또 그 돈이 아까워서 드디어 소송부터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재질이 나쁜 이 녀석을 편을 들까요? 처를 편을 들까요? 재산은 누가 다 가지는 게 합리적이다? 처가. 그럼 처가 재산을 다 가지기 위해서는 이 약정이 유효해야지. 약정이 무효가 되면 처가 못 가져요.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를 받는 대가로 손해배상함과 아울러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노모시 비자금 사건입니다.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숨기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동기의 불법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그 사과박스를 S그룹 지하, 본사사옥 지하에 쌓을 때 비자금이다 하고 떠들었다 안 떠들었다? 안 떠들었다고요. 그 말입니다. 여기 S는 삼성 아닙니다. 예. 그 다음 6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 매매계약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8구 묶으시고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03조 자체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구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해도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것이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허위의 건재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됐지 103조는 적용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제나 유효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거꾸로 말하면 무효라고 언제나 반사의 질서행위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은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시고 잠시 쉬다가 이중매매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